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9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국방개혁 등으로 많은 군부대가 떠나는 바람에 접경 지역을 비롯해 강원도 곳곳에 빈 땅이 수없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방부는 활용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 강원도 여당 국회의원들이 이 땅에 정주 여건을 갖춘 혁신 기업 도시를 조성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혀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양구에 한 정비대대가 있던 자리입니다. 군영이 빠져나가 인적이 끊기면서 을씨년스럽습니다. 부대가 있던 인근 마을도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양구 2사단이 2년 전 해체되면서 양구군 곳곳이 대책도 없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떠난 그 자리가 뭔가 새로운 뭔가로 그 변화를 해 나가야 되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그대로 존치하고 있기 때문에 뭐 삭막함도 더하고. 점점 지역의 흉물이 되어가는 강원도의 군부대 빈터가 2030년까지 13제곱킬로미터, 축구장 1,800개나 됩니다. 강원도 출신 여당 국회의원들이 군부대가 떠난 부지를 이렇게 방치하다가는 지역이 망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그 자리에 혁신 기업도시를 조성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 유휴지에 지역 특화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 외에 주거와 교육, 의료, 문화가 가능한 자족 도시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국가가 갖고 있는 땅 중에 빠른 시일 내에 결국은 이 지역 경제를 형성하는 데는 이 군부대 유휴 부지를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특히 지난 2008년 90%가 군사 보호구역이던 파주 월롱면 일대 LG 디스플레이를 유치해 첨단 산업단지로 조성하고 공군 비행장 자리에 부산 해운대 센텀시티를 만든 사례를 들었습니다. 유지에다가 혁신기업 도시를 만들면은 기업 유치도 쉽고 또 거기가 도시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지역 균형 발전도 도움이 될 것이다. 여당 의원들은 산자위와 국방위원회에서 여러 번 논의한 결과 입법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조만간 특별 법안을 발의하고 대통령 공약에도 반영하는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강원도보다 인력 채용이나 정주 여건, 물류 비용이 적게 드는 수도권의 군 이전 부지에도 같은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강원도 여당 국회의원들의 그림대로 강원도에 많은 기회가 올지는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대학 기본 역량 진단 평가에서 미선정된 대학의 절반을 구제하겠다던 정부가 결국 4분의 1만 구제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52곳, 강원도에서도 7곳이 탈락을 했는데 쪼그라든 구제 방안에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 평가 방식이 부당하다는 탈락 대학들의 소송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대학 기본 역량 진단 탈락 후폭풍을 잠재우기 위해 교육부가 제시했던 구제 방안은 결국 반쪽짜리가 됐습니다. 교육부는 당초 전국 탈락대학 52곳의 절반 수준인 27곳을 구제해 일반대 50억 원, 전문대 40억 원씩 지원하기로 국회 교육위원회와 합의했지만 본회의에서 구제 규모가 축소돼 구제 대학은 13곳, 지원 금액도 일반대 30억 원, 전문대 20억 원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절반을 구제한다고 했을 때도 불만이 있었는데 그마저도 4분의 1만 구제한다는 최종 발표에 탈락대학들은 기가 막힙니다. 도내에선 가톨릭 관동대, 상지대 등 일반대 2곳과 강릉 영동대, 세경대 등 전문대 5곳이 미선정됐습니다. 만약에 안 된다라고 한다면 2번 주기는 이제 상황인 거죠. 전체에서 한번 미선정이 됐는데 다시 또 거기에서 또 패자부활전해갖고 또 떨어지면 이제 2번 주기는 게 사실은 이제 부담이라. 탈락대학들은 일단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재평가 방식이 확정되길 기다리면서 이와 별개로 평가에 대한 소송전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탈락대학들은 함께 법무법인 선임을 확정하고 평가 결과에 불복하는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에 나서고 있습니다. 여건이 다르고 특수성도 저마다 다른 대학을 임의로 5개 권역으로 나눠 줄세우기식으로 평가하는 방식은 부당하다는 겁니다. 강원도의 경우 상대적으로 여건이 더욱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일반대는 대구, 경북, 전문대는 충청권에 묶여 평가를 받아 불이익이 더 컸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하나 비교할 게 없는 거를
평가를 해서 갖다 놓는 이런 지금 평가 방식을 받아들여야 되는 현실이 안 된 거죠. 그리고 피해는 학생들한테 고스란히 간다는 게 제일 문제예요. 탈락 대학을 구제할 길은 열렸지만 당초 약속보다 적은 지원으로 모양새가 좋지 않은 가운데 대학 기본 역량 진단 평가의 목적과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고찰이 필요하다는 아우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최근 초중고등학교 어린 학생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민병희 교육감이 백신 자율 접종에서 강력 권고로 방침을 바꿨습니다. 전면 등교 유지를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는 건데요. 사실상 백신 접종이 의무화하면서 학부모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허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소년 백신 접종에 대해 정부에 이어 민병희 교육감도 강력 권고 방침을 밝혔습니다. 겨울방학이 시작될 때까지 전면 등교를 이어가기 위해선 접종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학부모님들의 우려, 걱정 충분히 알고 있지만 세계적인 그 의학 전문가들이 백신을 맞은 것이 훨씬 더 유익함이 많다. 지난달부터 도내 학생 확진자 수는 306명. 초등학생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등 중학생까지 합치면 전체의 80%가 넘습니다. 접종을 먼저 시작한 고3을 비롯해 고등학생 확진자 비율은 10%도 되지 않습니다. 백신 효과가 입증된 것으로 본 겁니다. 하지만 학생 접종률은 여전히 낮습니다. 도내 12세에서 17세 청소년 7만 8천 명 중에서 절반 정도가 1차 백신을 맞았고 이들 중 2차 접종까지 마친 학생은 35%로 집계됐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자가진단 앱을 통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 방문 접종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강원도에서도 사실상 청소년 백신 접종이 의무화된 겁니다. 하지만 학부모들의 반발은 사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학원까지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 포함시키고 또 내년 2월부터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다른 위험이 있어서 부모들이 원치 않으면 사실 맞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접종을 하지 않으면 48시간 이내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해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도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무서워서 못 먹는 학생들도 있고 부모님의 반대로 못 먹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불이익으로 차별을 당하는 거는 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미접종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소년 백신 패스 적용 시기에 융통성을 가져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완충 녹지는 아파트와 도로 사이의 간격을 띄워주고 보행자에게는 녹지 공간을 제공하는데요. 남원주 역세권에서는 이런 완충 녹지를 볼 수 없을 전망입니다. 완충 녹지가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고 고속도로처럼 높은 방음벽이 도로가에 설치되는데요. 왜 이렇게 된 건지 김진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원주시 단구동의 6차선 도로입니다. 도로를 따라 아파트가 줄지어 들어섰는데 아파트와 도로 사이에는 완충 녹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완충 녹지는 대기 오염과 소음, 진동, 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된 녹지를 말하는데 최근에는 둔덕의 형태로 나무를 식재해 작은 숲처럼 꾸며놨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효과는 물론 방음림 기능으로 소음 저감 효과도 있습니다. 주민들은 매연을 내뿜는 인도 대신 완충 녹지 내 산책로를 따라 걷습니다. 그런데 남원주 역세권에서는 이런 완충 녹지를 볼 수 없을 전망입니다. 남원주 역세권의 아파트가 들어설 곳입니다. 이 대로변 옆에 9.5m의 높은 방음벽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아파트 3, 4층 높이인데 도로와 아파트 간격을 주기 위한 완충 녹지가 특이하게도 높은 방음벽 뒤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완충 녹지 역할을 하지 못할 뿐더러 아파트 내 녹지로 전락하는 셈입니다. 이러한 자연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시민들이 향유해야 될 공간들입니다. 사적인 소유로 전환시키거나 그렇게 되어지는 부분들은 적절한 이러한 행동이 아닙니다. 완충 녹지는 원주시가 관리해야 하는데 방음벽에 막혀 관리도 쉽지 않습니다. 높은 방음벽이 도로가에 세워지는 원주 첫 사례로 특히나 원주역 관문에 흉물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방음벽 위치가 잘못됐다면서도 이미 아파트 공사가 시작됐고 이제 와서 환경영향 평가를 다시 받아서 방음벽 위치를 바꾸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때문에 방음벽 위치를 변경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방음벽 아래에 강화 유리를 설치해 개방감을 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도로가의 우뚝 솟은 방음벽은 높은 담처럼 보여 미관을 해치고 방음벽 뒤에 갇힌 완충 녹지가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는 문제는 보완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강원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조 3,655억 원 규모로 편성된 강원도교육청 내년도 당초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도교육청이 처음 추진하는 메타버스 진로교육 플랫폼 구축 운영비는 실효성과 시급성이 낮다는 이유 등으로 결국 28억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또 도내 청년 일자리 제공 차원에서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초청 예산도 일부 삭감하는 등 9개 사업의 예산 56억 원을 감액하고 모두 행정국 내부 유보금으로 돌렸습니다. 산림항공본부가 2024년까지 산불 진화 헬기를 3대 더 늘려 운영합니다. 항공본부는 내년도 예산에 5,000리터 이상의 물을 담을 수 있는 초대형 헬기 등 3대를 추가로 배치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현재 47대인 헬기 대수를 50대까지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 노후한 산림 헬기를 단계적으로 교체해 산불 진화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이재수 춘천시장이 최근 아파트가 잇따라 건립된 춘천 오니 삼천지구에 초등학교 신설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장은 지금까지 아파트 2개 단지에 3,696세대가 입주했고 앞으로 888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 건립도 예정돼 있다며 초등학교 학생 수가 870여 명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인근 초등학교는 1.9km 거리에 있어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해 초등학교 신설이나 이전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시가 후평 산업단지 안에 디자인 전시가 가능한 디자인 특화 복합 문화센터를 건립한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시는 정부 공모 사업에 선정돼 건립을 추진 중이라며 시민들을 위한 디자인 경험관과 전시관, 카페와 다목적 광장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국비와 도비를 더해 모두 112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고 오는 2023년까지 건립할 계획입니다. 복합문화센터는 강원디자인진흥원 인근에 건립되고 오늘 16일까지 설계 공모를 접수받습니다. 지난 9월 개관한 생명협동교육관이 원주 지역의 생태환경 교육을 위한 치악산 둘레길 식생조사를 실시합니다. 생명협동교육관은 139.2km에 달하는 치악산 둘레길의 풀꽃과 나무를 현장 조사하며 특히 멸종위기종과 희귀종, 생태계 교란종 등을 조사해 식물의 다양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조사 결과는 생태교육 자료로 활용돼 원주 시민과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풀꽃나무 관찰하기와 생물 다양성의 이해 등 생태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교재도 제작할 예정입니다.
법무부가 이달 초 원주교도소의 신축 공사 계약을 조달청 나라장터에 요청하면서 원주교도소 이전 사업이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추정 금액은 931억 원이며 입찰 절차 등을 거쳐 내년 3월 공사를 시작해 2025년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원주시 무실동에서 봉산동 번제마을 일대로 이전하는 원주교도소는 연면적 4만 2천 제곱미터에 1,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속초시의 인구가 6개월 연속으로 늘어나면서 올해 처음으로 지난해 말 인구를 넘어섰습니다. 속초시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속초시의 인구는 8만 2,700명으로 지난해 말 기록했던 8만 2,665명을 넘어섰습니다. 속초시 인구는 지난해 말 8만 2,665명에서 3개월 연속 줄어들면서 8만 2,213명까지 하락한 뒤 상승세로 돌아서 10월 말 8만 2,579명, 11월 말에는 8만 2,007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속초시는 최근 대형 아파트 단지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인구가 소폭의 상승 추세를 기록하고 있어 내년 초쯤이면 8만 3천 명대를 회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도내 외국 국적의 유아에게도 학비를 지원해주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에 따르면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가 최근 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이어 오는 10일 본회의 최종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국적에 관계없이 무상으로 이루어지는 초중등 교육처럼 도내 유치원에 다니는 만 3세에서 5세 외국 국적 유아 28명도 내국인과 같이 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내년도 1회 추경 예산을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동해시가 내년도 학교 교육 경비 46억여 원을 편성해 지원합니다. 항목별로는 학교 급식 지원 21억 원, 일반 교육 활동비 16억 원, 행복 교육지구 사업 2억 원, 고등학교 무상교육 1억 3천여만 원, 교복비 지원 7천여만 원 등입니다. 또 등하굣길 안전사업과 초등 돌봄 지원, 학교 폭력 예방, 생명 존중 관련 사업 등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동해시는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와 유치원 29곳에 내년도 일반 교육활동비 보조금 지원 공고를 시행하고 각급 학교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신청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